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통선생입니다. 오늘은 궁합 잘 보는 법 앤드 그 인연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남 선녀가 연애할 때 또 결혼할 때 궁합이 아주 중요하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보는 법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 궁합 보는 법입니다. 일반적 궁합 보는 법. 여기에 의례생 여생과 신미생 남성이 있습니다. 4살 차이 정도 되겠죠. 자, 궁합을 보기 전에 우선 각자의 사주의 특성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사주의 특징은 술월, 가을에 병화가, 지지에 자, 계수를 깔고 있습니다. 신유술, 가을날에 병화, 신약 사주로 봅니다. 혹자는 술이 인호술 화국의 고장지라 뜨거운 불이 있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그냥 월지, 월령으로 기운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70% 80%가 월령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가을날에 병화라 신약하다. 자, 남성 사주는 신월의 을목이네요. 신월의 을목. 남성이니까 또 역시 가을날에 꽃이 좌지에 축토, 지지에 축토를 깔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신약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월령의 병화, 부모궁에 병화가 있어서 꽃을 피워줍니다.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신약 사주를 봅니다. 자, 여성, 남성 사주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둘 다 신약이니까 도와주는 인비가 인성 비겁이 용신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사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 대 일간을 보죠. 일간, 병화와 을목 사이를 봅니다. 을목 사이를 생하느냐 극하느냐 합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남자 측에서는 추운 겨울날의 국화를 병화가 병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간 대 월간을 볼까요? 월지, 월간, 우리 부모궁과 상대방의 부모궁, 병화는 병이니까 그냥 생극합이 안 되니까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일간을 봤으니까 지지도 보겠습니다. 일지 대 일지, 여성의 일지 자수와 남성의 일지 축토, 자축합이 되네. 합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축합, 지지 합이 돼서 좋다, 합이 되니까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월지를 볼까요? 우리 부모궁과 상대방 부모궁, 술과 신이 만나면 그닥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 보입니다. 술과 신. 자, 그래서 일간 대 일간, 지지 대 지지는 지지 합이 있어서 그닥 나쁘진 않다. 또 각자의 그 사주의 특성을 볼까요? 아까 여성분은 술월의 병화가 지지를 보면은 자호충이네요. 배우자궁에 좀 자호충이 있어서 불미스럽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겠고, 또 술의 천문성도 있고요. 또 인호술 화국도 좀 일어날 수 있네요. 여기 지지를 보면 오와 술이 화국, 자호충, 또 술의 천문성도 있고 지지에 그렇게 보입니다. 남성 사주는 축진 일지와 축진 파가 좀 보이고, 또 조상군과 충미 충이 좀 보이죠. 자, 그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상호 조화가 맞는지 좀 볼까요? 조화가 그러니까 골고루 좀 융화가 되느냐, 즉 한 사주는 뜨거우면 한 사주는 좀 차가운 냉한기가 있냐, 이런 걸 보는데, 그거는 그 박도사의 간명지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더군요. 화가 뜨거운 기운은 수기운을 만나나, 그런 기절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화를 보는데 이건 그닥 상호작용을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강신약을 나누고 이 각자의 특성이 어떤가를 봐서 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격이죠. 살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성격 때문에 부부의 그런 그 우여곡절이 있는 그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격은 안 고쳐지죠. 오죽하면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을까요? 안 고쳐집니다. 서로 결혼과 연애할 때는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주장만 나타내다가는 결국에는 트러블로 가겠죠. 각자의 주장이 강한지
자, 이 여성분 사주는 어떨까요? 주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뭐 식신도 여기 식신격이라고 볼까요? 식신이니까 뭐 물론 식신격이니까 뭐 공감 능력이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고약한 건 안 보입니다. 뭐 여기 물론 뭐 일제 양인은 있죠. 양인은 양인대로 하지만 무난하다고 여성 성격은 봅니다. 남성분 사주 볼까요? 남성분은 이 정관이 있고 또 정제도 있고 뭐 남성분 사주도 성격이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각자의 주장이 강한지 고집이 강한지 근데 그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섯 번째 흉살을 넘는지 일지 백호 또 괴강 기타 신살 많이 보죠. 뭐 일진 다니까 뭐 병자 얼축 뭐 흉살은 없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결혼 요소죠. 남자가 마마보이가 아닌지 여성은 뭐 어머니랑 뭐 잘 지내는 게 괜찮습니다만 남성이 마마보이는 이것도 결혼생활 힘들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론을 하십니다. 토론을 마마보이 남자 마마보이는 꼭 결혼하면 엄마하고는 또는 뭐 절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결혼 전에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만 결혼 후에는 부인 말도 존중해야 된다. 마마보이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혹시 또 주사가 있는지 또 유흥성이 있는지 유흥성이 있어서 뭐 가정에 소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유흥성이 또 있다든지 이것도 좀 못 말립니다. 생활력이 또 강한지 각자에 좀 봐야 되겠죠. 또 혹시라도 남성이 좀 괴팍한 성격에 있어서 폭력성이 없는지 또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도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정보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속궁합도 또 겉궁합, 일반 궁합, 겉의 궁합이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좀 얘기하기가 꺼내기가 어려운데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반드시 속궁합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한 분은 성에너지가 좋은데 반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혼 생활이 힘든 걸 많이 봤습니다. 둘 다 적당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죠? 여성은 식상이 성에너지고 식상이 또 남성은 관성이 성에너지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고 여태까지 감정한 결과 잘 맞았습니다. 여성은 성에너지가 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남성도 남성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은 식신상관 남성은 관성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식신도 여성분이 있고 남성 관성도 있고 속궁합 이 두 사이에는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 또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상호 바람기는 없는지 바람기. 이것도 참 있어도 어떻게 표현할지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히는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여성이 봅시다. 여성은 남성이 관성인데 관성이 어디 있죠? 여기 해수와 자수가 있군요. 해수 평관, 정관. 이 해수는 뭐 일찍 연애한 남자를 보면 되고 나중에 그 결혼 상대자 정관이 자기 자리에 잘 있습니다. 남성의 바람기가 있나 볼까요? 남성은 뭐죠? 재성이 여성이죠. 근데 보니까 진 중에 무토, 축 중에 기토, 미 중에 기토가 있네요. 남성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꼭 뭐 바람핀다 이런 건 아니고 여성한테 인기가 좋으니 좀 절제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두 개는 몰라도 세 개 이상은 곤란할 때가 있으니 남성은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여성분한테 잘 적당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속궁합은 또 그 바람기는 지장간을 잘 봐야 되죠. 지장간에 암합이 있는지 없는지. 즉 그 여성은 이 남성 관성과 지장간이 재성에 암합이 있는지 없는지. 암합은 뭐예요? 몰래 한 사람 있는지 봐야 되겠고 남성은 또 천간에 천간 자기와 지장간에 또 재성과 암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장간의 경이겠죠. 을경합. 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경이. 그 경은 뭐 남성은 뭐 재성이니까 토죠. 토는 뭐 남성은 뭐 굳이 암합은 없습니다. 여성 다시 한번 볼까요? 여성이 뭐예요? 관성이 수니까
수끼리 뭐 여기도 보면은 뭐 무계합이 있는데 무는 뭐 식신 자식이고 수는 관성이고 요것도 좀 약간 또 좀 아리꼬리하긴 합니다. 무계합과. 자, 그래서 바람기는 없는지 봐줘야 됩니다. 결혼은 이별수는 없는지, 이것도 좀 난감합니다. 이별수가 있다고 해서 안 맞습니다. 50대 이별합니다. 이렇게 또 직언하기도 좀 곤란하고 슬기롭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살면서 대운이 10년씩 바뀌죠. 권태기는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그때 잘 넘기는 수도 많이 있으니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지만 꼭 물어본다면 뭐 어느 때 한번 고비가 옵니다 라고 짚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또 이제 서로 간에 이 사람 서로 만나서 자식운은 좋은지, 또 재물운은 괜찮은지, 또 직장운은 괜찮은지, 사업하면 사업운은 좋은지, 결혼했는데 대운이 꺾여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그것도 참 결혼당하니 난감합니다. 또 상대방 집에서도 결혼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결혼은 잘못했나 뭐 이런 또 뭐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그것도 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 그러니까 멀쩡히 직장 다니던 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실직을 한다든지, 이것도 좀 좋지 않은 장면이죠. 또 재물을 또 앞으로 많이 벌어야 둘이 재물이 모여야 쌓여야 행복한 생활을 하니까 또 재물은 또 어떤지도 또 해보시고, 또 재물도 보는데 직장에서 재물 좋은지, 또 사업에서 재물 좋은지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 또 자식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가 저에서 그 자식을 12운송으로 볼 때, 제가 여성한테 자식이 뭐죠? 자식이 화생토니까 식신입니다. 토를 띄워놓고 미에서 12운송을 봅니다. 그러면 살궁이냐 절궁이냐 묘궁이나 안 빠지면 그런 대로 자식은 괜찮다. 또 여기서 진하고 오하고 봐도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없겠죠. 자, 그런 것도 보고, 상호 용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면 더 좋겠죠. 상호 용신. 병에 여기에 용신이 뭐죠? 목하니까 뚜렷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용신이 남성으로서는 목한데 여성이 좀 목하게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 되겠다. 용신도 서로 있으면 좋습니다. 또 상호 천을 기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보면 좋겠죠. 병정은 해유, 자기 본 해가 자기 사주에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해유가 있는지 그것도 보면 되고 좋고, 띠가 또 천을 기인이면 또 더욱 좋겠죠. 을기는 자신이니까 남성은 자하고 신이 천을 기인이지만 자기도 신을 있고, 또 자수가 일지에 상대방이 있네요. 좋다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다 맞춰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적으로 보는데 다 맞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시죠, 대부분. 저도 70점 이상이면 합격점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쳐서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궁합 보는 법이었고요. 지금까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보는 인연법입니다. 이 인연법은 진여비결의 현정 선생님이 창안하신 인연법입니다. 약 46가지의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한번 적용해서 사주를 보는 법을, 궁합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 인연법 궁합입니다. 첫 번째 1번 공식이 일주무군일 때 어떤 상대자를 만났느냐입니다. 일주무군. 임술생 여성이 무고생 남성과 인연하였다. 임술생 개띠 여성 임술생이 무고생 남성과 인연하였습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왜 만났을까? 그 인연법 공식에 보면 일본 공식입니다. 일주무군이면 정록정배한다. 일주가 병화가 뿌리가 없을 때 녹지 12운성의 생욕대록 왕세병사할 때 4번에 네 번째 정녹지입니다. 녹지가 뭐죠? 뿌리, 청간은 모두 뿌리가 있어야 든든하다 하죠. 그래야 어떤 극을 당해도 합을 당해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있습니다.
아주 녹지가 중요합니다. 녹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의 녹지가 자기 지지에는 없어서 말띠를 만났습니다. 4살 위에 말띠 연상 남성을 만났어요. 이런 경우는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 상대방이 일주에 근이 없으면 그 띠를 만났냐고 질문하면 반드시 만났거나 배필이거나 아니면 향후에 만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제 소견 말씀입니다. 자, 1번 물주물이면 뿌리를 만난다. 그래서 정화일주가 지지 종록이 뿌리가 없다. 무오생 말띠와 인연하였다. 반드시 결혼하는 건 아니다. 스쳐가는 인연도 있다. 선택만 안 했을 뿐이다. 꼭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런 원리가 있느냐면 인연법은 유인력에 근거합니다. 유인력. 당긴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그러죠. 유인력이 있다. 유인력이 있어서 오생을 만나면 좋아 보이고 자기가 모든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다. 길신이로 작용할 때. 자, 그래서 그 인연법은 유인력에 근거한다. 자, 그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연애나 결혼 후에 현상을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인연법의 특기 장점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상대방의 무오된 그 연주를 갖다 댑니다. 이걸 또 오주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오주. 내 사주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오주죠. 오주 관법이라고 합니다. 자, 천간을 볼까요? 천간은 나에서 보면은 화생토, 육친이 상관입니다. 상관. 이 무오생을 만났을 때는 이 여성분은 상관이 더 발달되게 작용을 합니다. 발달되게. 상관성이다. 활동성 증가, 애정욕구 증가. 상관이 아까 앞전 시간에도 그 애정욕구라고 그랬죠. 성형 에너지. 그래서 이런 두 에너지가 더 발달이 됩니다. 상관성이 또 식신상제니까 재물도 생기고. 그래서 무오생 만났을 때는 결혼한 후에도 상관성이 발달해서 재물이 증식되거나 또 애정욕구가 더 살아나서 또 소궁합이 좋거나 또 자식이 또 잘 생기거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이제 또 각 천간을 대비해 봅니다. 일지하고 대비를 하고 월간과는 합을 하네요. 월간이 누구죠? 월간은 월주는 우리 부모 형제죠. 우리 부모와 합을 합니다. 합이 뭐야? 잘 맞겠죠. 문화 차이가 없다. 잘 맞는다. 물론 둘이 합해서 화가 돼도 비견이 발생시켜줍니다. 비견이 화가 뭐죠? 화를 발생시키니까 이 조를 녹여줍니다.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배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또 부모랑 형제랑 다 합이 맞아서 조를 해결해 주니까. 자, 이러한 그 원리를 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겁이 일어난다. 부모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우리 집안도 좋다. 안 맞는 집안도 많습니다. 안 맞는 것도. 그러면 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또 문화 차이가 있다든지 종교가 달린다든지. 근데 이 궁합은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또 이제 천간을 보듯이 지지도 봅니다. 지지는 연지와 연지 오화와 오화가 아까 일견에 근이 된다고 그랬죠. 좋은 기운을 준다. 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천간을 봤으니까 지지도 봅니다. 지지도 하나하나 대비를 해봅니다. 자, 대비해 볼까요? 오가 오주로 해도 대비합니까? 오주 화가 되네. 또 화가 발생되니까 또 축토 조를 또 녹여줘도 좋고. 여기가 누구죠? 조상궁입니다. 조상궁하고 합이 되니까 이 남자는 이 여성분 조상님들한테 효도하겠죠. 합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지지 우리 집안하고 보니까 축오 원진살이 걸렸네요. 아하, 요거는 좀 천간은 좀 맞았는데 지지에서 또 실행이 또 축오 원진살이랍니다. 이따금 우리 집안 처갓집에 간이 많이 하는 또 그런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지를 대조해 볼까요? 뭐 오하고 유하고 대조하니까 뭐 별 특이한 건 안 나타납니다. 또 이 시지를 대비할 거예요. 시지를 대비해 보니까 진하고 오하고 되면 뭐 특별한 뭐 형충파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점은 여자가 조우가 시급한데 아주 추운 동지서달에 불꽃이 꺼질락말락한데 오가 말띠 남자를 만남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조우가 해결됐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건강
좋은 건강이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남자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인연법은 그 만날 사람을 만난다. 그 공식이 약 책에 나와 있는 건 46가지고 또 최근까지 발표하신 건 50가지가 되는데,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만나서 길흉이 작용이 된다. 길흉. 일반 관법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도 길흉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는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지를 대비하면서 또 어떤 만약에 이분이 또 만날 개연성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축술 삼형살의 일호 자면 유인한다는 또 그 공식이 있습니다. 삼합 또는 삼형살이 한자가 빠져 있을 때 유인한다, 끌어온다. 그래서 이분은 양띠도 한번 만난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양띠도 좋아서 단기매에서 유인력에서 만났는데 양띠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축술 및 삼형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형살이 뭐죠? 사건, 사고, 시비, 구설, 관제. 그래서 그런 양띠하고 만나서 연애를 했다든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삼형살이 걸려서 그러한 그 흉살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를 또 개운법으로서는, 개운법 보는 데는 또 최고의 그 또 저는 궁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증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분한테 분명히 양띠 만났죠라고 하면 네라는 대답이 많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분 만나서는 시끄러운 일이 많았죠라고 하면 네 반드시 합니다. 참 신기하고도 저도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인연법으로 궁합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더 디테일한, 세밀한 또 두 남녀의 관계가를 볼 수 있다는 장점, 오늘의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그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말씀은, 연애는 환상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할 때는 환상 속에서 좋아지겠거니 좋아지려는 이해와 양보가 싹 듭니다. 그냥 좋으니까 환상 속에서 합니다.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끼죠. 멋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죠? 서로 간에 상대방의 시댁, 또 처갓집,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생깁니다. 또 몰랐던 또 습관이 또 많이 보입니다. 남자가 코를 심하게 본다든지, 좀 게을러서 또 안 씻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살아봐야 하는 부분이고, 연애할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아차 싶겠죠. 그래서 연애할 때 큰 눈 잘 뜨고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좋았다고 좋은 것만 보여가지고 결혼해서는 실수할 수가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